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추위로 인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낮 기온 1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기온은 점점 올라서 일요일에는 1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많이 부드럽습니다. 새벽 6시 포항이 9도를 기록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어제보다 높은 기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낮 기온도 많이 오를 전망인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 16도까지 오르겠고 토요일은 내일은 18도, 일요일은 모레는 1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는 데다가 기온까지 높아서요. 야외 활동하기엔 참 좋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져서 감기에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이례적으로 11월에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점차 구름이 걷히면서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 경주 모두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가 14도, 독도는 1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 먼바다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웃돌겠고요.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도의회가 어제 경북관광공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도의원들은 경북관광공사의 경영 실태가 방만하고 간포와 안동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질락 의원은 간포 관광단지가 지난해 정부에서 공모한 리조트형 카지노 사업에서 탈락했고 이제는 엉뚱하게 제2원자력 단지로 거론되면서 관광단지의 정체성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게 간포 단지가 관광단지로 20년 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또 뭐 원자력 연구단지 이렇게 하니까 자칫하면 요즘 뭐 사용 핵처리장 비슷한 그런 오해성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장대진 의원은 안동문화관광단지의 개발 사업이 10여 년째 지연되고 있고 배치된 인력도 24명에 불과하다며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8년,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 조금의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관광공사는 땅 팔아먹으면 된다. 황병직 의원은 경북관광공사가 유사한 성격의 39개 공기업과 비교한 결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원들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지난 2년간 30.7%로 1위로 나타났고 팀장 등 관리직 비율도 36.6%로 지방 공기업 운영 기준인 20%를 훨씬 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2명이 나와요. 결국 52명을 가지고 관리직으로 계산을 하면 36.6%가 나옵니다. 총원에. 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대유 경북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팀장급 직책은 결제 권한이 없는 실무형으로 실제 관리직 비중은 4.8%라고 해명했습니다. 거기에는 과장 직급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지라도 저희들은 7명 4.8%로 준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도의원들은 지진 피해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경주 관광업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북관광공사의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일입니다. 어젯밤 10시 37분쯤 영덕군 동쪽 47km 해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도 영덕군 북동쪽 26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분석한 지난 9월 경북 동해안 지역 경제는 지진 발생 등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와 포항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모두 줄었고 지진 발생 영향 등으로 경주 지역 관광객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 포항은 8월보다 1%포인트 상승한 1%, 경주는 0.9%포인트 상승한 1.1%를 기록했고 아파트 매매 가격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포항의 R&D, 연구개발 기관들이 개발한 기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하는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내년에 관련 예산을 늘리고 기술 장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기업이 개발한 소형 냉동기입니다. 기존 제품과 달리 냉매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입니다. 리스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극저온 냉동장치 기술 특허를 이전받아 시제품을 만든 것입니다. 기술 이전 받은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지금 소형에서 대형으로 저온에서 또 지금 저희가 개발한 제품은 영하 20도까지인데 영하 50도, 영하 80도까지 지금 계속 제품 개발에 연구 중에 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 입주업체가 기술 이전을 받아 고로쇠 수액으로 만든 화장품입니다. 정제수를 사용한 일반 화장품에 비해 보습력이 좋다고 알려지면서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기술 개발에도 인력도 소요되고 자원도 소요가 되는데 그만큼 시간과 금전적으로 아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죠. 지난 2년 동안 기술 장터를 통해 190여 개 필요한 기술이 발굴됐고 실제로 54건의 기술 이전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포항시는 기술 이전을 늘리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등과 공공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고 지역 기업당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는 포항기업 전용 펀드 설명회와 투자 상담회도 열었습니다. 포항시와 중앙 5개 부처 출연연구소가 합동으로 기술사업화 장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업하려는 사람들과 기존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부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항시는 연구 개발에 대한 기술 이전의 성과가 커지고 있다며 내년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기술 장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 울릉 여객선 노선에 복수 사업자가 선정된 지 4달 만에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가 나자 경쟁사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신규 사업 제안서를 단독으로 제출한 태성해운은 이 노선의 면허를 받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저해운에 이어 포항 울릉 복수선사인 대저건설은 이번 결정과는 별도로 본안 소송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대구 경북에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밀렸습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 텃밭이었던 지역 민심도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현 전국 상황에 대처하는 새누리당의 평가를 물었습니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제대로 알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잘못을 한 정당답지 않게 내부에 두 세력이 서로 싸움질하는 모습. 일단 신뢰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다시 회복하기 어렵지 않을까. 정치적인 성향이 있진 않았는데 지금 하는 모습들만 봐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 기반이었던 경북에서도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월화수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구 경북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23.2%로 더불어민주당 25.2%보다 낮아 사상 처음으로 2위로 밀려났습니다. 새누리당 전국 지지율은 19.9%, 역시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대구 경북의 60대 이상과 20대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11.1%, 부정평가는 83.7%를 기록해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됐습니다. 대구 경북의 이런 민심은 이번 주말 서울 광장에서 예고된 전국 민중 총궐기 집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말 서울 민중 총궐기 집회에 민노총과 농민회, 자발적인 참여까지 경북에서만 최소한 4-5천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가 전국을 뒤덮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친박계 지도부 사퇴를 둘러싼 계파 갈등은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텃밭인 대구 경북의 민심까지도 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지난 지진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가 지역민들에게 풍수해 보험 가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주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의 피해 보전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풍수해 보험은 정부와 경주시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가입할 경우 보상액이 일반 정부 지원금보다 20배 이상 높다며 풍수해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9.12 지진 이후 풍수해 보험 가입자가 전년 대비 6배 이상 늘었다며 경주시 재난안전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미국 우선 경제 정책을 내세우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해왔는데요. 이를 실제 경제 정책에 반영시킨다면 대구 경북적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대구 지역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1%로 중국 22.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도 자동차 부품, 농기계, 철강, 금속 등 지역의 주력 업종들입니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위해 관세 부과율을 높이거나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무역 제재를 강화한다면 수출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적인 측면에서는 한미 FTA로 인해서 낮아진 관세율이 일반 관세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 감소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현실화할 경우 전 세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환율 안정이나 무역 마찰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시작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로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주력인 대구 경북 지역 경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등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도 국내 철강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미국 수출 비중은 5% 미만이고 대부분의 품목이 이미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환율 영향 등으로 철강제 수출에 차질이 빚을 수 있어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훈련 전용 비행장이 울진에 들어선 뒤로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항공기 조종사 양성을 위해 훈련이 늘어나면서 참다 못한 주민들은 훈련장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훈련을 즉각 폐쇄하라! 항공조종사의 요람이 울진에 들어선다는 자부심과 함께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비행훈련장이 인근 주민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된 것은 소음 때문입니다. 군사공항에는 못 미치지만 훈련장 소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주 이틀은 밤 10시까지 야간 비행 연습을 하고 개원 당시 하루 220회였던 연습 비행 횟수도 올 들어서는 335회로 50% 늘었습니다. 당초 자가용 비행기에서 지난해 더 시끄러운 영업용 쌍발기로 기종이 변경된 데다 2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더욱이 지난해 훈련장 사용 5년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공항 측은 비행 횟수를 늘린 것은 맞다면서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항공 수요 증가로 조종사 수급은 어렵고 해외에서 위탁 교육을 하자니 외화 유출 문제가 생기고 지방공항 적자 해소 차원에서 탄생한 울진 비행훈련은 정치적 논리로 탄생해 겨우 본궤도에 오른 울진공항이 또다시 소음이라는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덕군은 올해 송이 생산으로 50여일 동안 6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송이 공판 현황 기준으로 올해 영덕에서는 289톤이 거래돼 전국 생산량의 36%를 차지했는데 실제 생산량은 공판량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영덕군은 전국 생산량 1위를 기록하면서 고령화되고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에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 달 이상 경제적으로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주시는 양남면 읍천항과 원자력공원 사이에 조성 중인 특화거리 물빛 나랫길 1차 사업이 곧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물빛 나랫길 조성 사업은 2018년까지 35억 원을 투입해 양남 주상절리 파도소리길과 물빛 사랑길로 이어지는 1.4km 구간의 탐방로를 만드는 것으로 경주시는 이 가운데 읍천항에서 죽전마을 입구까지 이어지는 1단계 사업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죽전마을에서 원자력공원으로 이어지는 2단계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경주시는 물빛 나랫길이 주상절리 관광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경주 미탄사지 3층 석탑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황룡사지 남쪽 평야에 위치한 높이 6m 미탄사지 3층 석탑은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가 지난 1980년 복원돼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3년 이 일대 발굴 조사에서 미탄이라고 쓰여진 기와가 나오면서 역사적 가치가 입증돼 보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성남FC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K리그 클래식 잔류를 이끈 포항 스틸러스 양동현 선수가 38라운드 베스트 11 공격수로 선정됐습니다. 양동현은 지난 5일 클래식 잔류를 위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전반 27분 천금 같은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포항은 이날 성남에 패할 경우 리그 11위로 추락해 승강 플레이오프를 펼쳐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전을 지키는 방호부대 장병들이 건강검진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에 따라 한울원전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대상은 육군 54단 장병 90명으로 혈압과 혈당, 총콜레스테롤, 체성분 검사 등 4가지 검진을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인근 주민들에게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만 원전을 방어하는 군인들에게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과 포항문화원이 업무 협약식을 갖고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우리적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충효 정신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는 한편 문화예술 관련 진로체험 교육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많이 부드럽습니다. 새벽 6시 포항이 9도를 기록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어제보다 높은 기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낮 기온도 많이 오를 전망인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 16도까지 오르겠고 토요일은 내일은 18도, 일요일은 모레는 1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는 데다가 기온까지 높아서요. 야외 활동하기엔 참 좋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져서 감기에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이례적으로 11월에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점차 구름이 걷히면서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 경주 모두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가 14도, 독도는 1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 먼바다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웃돌겠고요.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